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죠. 두 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랑드롱 선생님이 왜 웃으세요? 한참 웃었어요. 왜요? 우리 비슷한 연령대인 게 우리가 아랑드롱이라고 하지 알렁들롱이라고 알랭드롱. 네. 정말 언론에서 알랭드롱 나오는데 딴 사람 같아. 그렇죠. 우리 아랑드롱. 예. 네. 아랑드롱 선생님 88세. 참 우리 기억 속에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멋진 배우 네.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박 의원님도 어렸을 때 아랑드롱 뺨친다. 제가요? 이렇게 놀라시나요? 아니 그런데 밖에서 예. 우리 작가님께서 예. 신성일도 모른다 뭐 이런 신성일. 우리 저 김현정 앵커께서 예. 아랑드롱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예. 김근식 교수나 저나 같은 세대구나 이렇게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엮으세요? 우리 나이 차이 많이 나요. 아랑드롱 하면 같은 세대야. 야, 웃으면서 더위를 좀 이겨가면서 오늘 뉴스닥 시작을 해봅니다. 두 분이 가져오신 상한가 한가를 들으면 근데 시원하진 않아요. 뜨거운 네. 주제예요. 먼저 박수현 의원님 뭐 골라오셨습니까? 예, 지난주 16일 날 관훈토론회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의 원내대표가 네. 최상병 특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제3자 추천안 이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두고 한동훈 대표가 뜻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문제를 오늘 하한가로 뽑았습니다. 한동훈 표 특검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잘못한 아까 전에 제가 한동훈 특검법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동훈 대표를 특검하는 특검법이냐 이현주 의원이 또 막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 최상병 특검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갈팡질팡하는 거 아니냐 하한가가 올라오셨어요. 김근식 교수님. 예, 어제 주말에 끝났죠. 어제 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제가 가져온 하한가는 충성 막말 조폭 전당대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한가로 골라오셨는데 그러면 김근식 교수님이 골라오신 그 하한가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발표하는 장면 잠깐 좀 보고 올까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 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합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예, 취임 일성까지 지금 듣고 오셨는데 어제 막을 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총평 한마디씩 좀 듣고 가죠. 먼저 김근식 교수님 한마디로. 뭐 막판에 대표 선출은 이변이 없었고 훨씬 더 그 경쟁률이 심했던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진짜 이변이 생겼죠. 그 내용을 좀 뒤에서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정말 단 한 명의 쓴소리 할 사람도 없이 마치 조폭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느냐는 좀 자괴감이 좀 들었어요. 특히 정봉주 의원 떨어진 걸 보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뭐 자기 스스로가 말이 바뀌었다는 것을 저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막판에 이른바 소위 개딸이라는 분들이 나서서 정봉주 사퇴 요구하고 정봉주 출당 요구하고 했을 때 저는 설마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무섭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했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1등, 2등 하던 사람이 설마 6위야 되겠어? 그렇죠. 5등 안에는 들 거라 생각을 했죠. 근데 밀려나는 거 보고요. 한마디로 두렵다, 무섭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힘을 보여주면 뭐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 행사도 봤지만 비명계 이른바 이런 분들 비주류 분들은 감히 어떻게 눈을 부릅뜨고 뭐 말 한마디 하겠습니까? 정말 주눅 들어서 그냥 있는 거죠. 박수현 의원은 전당대회 한마디로 총평한다면? 예,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제 뭐 명실상부하게 어제로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완성된 것 아닙니까? 이제 정말 집권을 향해서 중도로 외연으로 유능한 민생정당 민주당의 모습을 이제 실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민주당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의 과제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근식 교수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금방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근식 교수 같은 지식인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 그런 지식인께서 그 전당대회를 평가하는데 조폭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식인의 그 수준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다. 조폭 단어는 제가 철회하고 조폭스러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당대표 선거에는 전혀 이변이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요. 시종일관 단 한 번의 출렁임도 없었는데 최고위원 선거는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막판 일주일 동안 대이변이 벌어진 겁니다. 2위가 6위가 되고 6위가 2위가 된 진짜 희비가 엇갈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엇갈렸어요. 스포트라이트를 정봉주 후보가 막판 일주일 동안 다 받긴 했는데 그렇죠. 그게 긍정적으로 간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스포트라이트가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것과 별개로 결론적으로 보면 명팔이 발언한 정봉주 후보는 떨어지고 살인자 발언을 한 전현희 후보는 붙은 건데 이 두 발언의 힘이 그러니까 엄청났다고 그렇죠. 봐야죠. 제가 아까 무섭다, 두렵다, 뭐 조폭이라는 단어는 좀 그랬습니다. 조폭스럽다고 좀 두려워하는 이유가 1위부터 5위를 한번 봅시다. 1위 김민석 후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준 1위 후보 아닙니까? 처음 초반에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유튜브에 나와서 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러닝메이트로 사실은 왕관을 씌워준 거죠.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고 이 전현희 후보 그 전에 사실은 서울 선거, 경기 선거만 해도 6위권에서 있었어요. 예. 그런데 주말 사이에 김건희 살인자라고 하는 정말 가장 조폭스러운 단어를 국회에서 쓰신 다음에 단숨에 2위로 됐습니다. 3위 한준호 의원 아시다시피 그 정봉주의 친명파리 발언, 정봉주의 발언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정봉주를 비난했던 분 중에 하나죠. 4위 김병주 아시잖아요. 이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그 화가 났습니다만 개딸들 사이에서는 환호했던 분입니다. 5위 이현주 의원 뭐 더 말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의 이 최고위원 선출된 후보들의 그 후보 이유, 그러니까 그 선출의 이유를 보면 철저하게 명심 아니면 개딸 아니면 강성 팬덤의 지지 이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박수현 의원이 합리적으로 잘 하시지만 민주당 내에서 누가 한 명이라도 그 개딸의 비위를 거스리고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거스려서 가면서까지 이야기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저는 참 2년 동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일국 체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박수현 의원님, 네. 그 당내 이번에 이제 2위, 6위가 이렇게 뒤바뀌는 것을 보면서 특히 이제 정봉주 후보가 이른바 명팔이 발언했다가 1, 2위 하던 사람이 탈락하는 걸 보면서는 예. 당원들 말고 의원들은 무슨 얘기하세요? 저도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최고위원 그 순위의 변동의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예. 다만 뭐 탈락까지야 가겠냐 이런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도 탈락까지 한 것을 보고 좀 이게 굉장히 심한 이슈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이제 김근식 교수님께서 지금 저렇게 이제 평가를 하실 줄 알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당원 대의원의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봤어요. 정봉주 후보는 내심에 이제 그런 발언을 하면서 국민적인 이재명 대표 일극 중심이라고 비판하는 그러한 어떤 국민 여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서 표가 좀 기대를 한 측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 여론조사, 일반 그렇습니다. ARS 여론조사에서는 표가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했을 거라는 분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봉주 후보가 전략적으로 발언한 것 아니냐 이런 뭐 분석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 권리당원의 이 투표도 정봉주 후보가 끝에서 세 번째를 기록합니다. 누적 합계를.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근식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 무슨 뭐 강성 당원들의 결집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결과적으로 끝에서 세 번째를 합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위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정치인은 어떤 그 늘 갈등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치력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인정받으면 되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명파리 발언이 나왔을 때 네. 그것은 어떤 뭐 갈등의 현장이라고 봅시다.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봉주 후보가 바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했던 말씀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난 16년간 원외에 있으면서 이 고생했던 정봉주 후보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동정심 같은 것들이 그를 1, 2위로 유지시켰던 원동력 중에 하나라면 네. 그 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진정성을 잃어버려서 지금 얘기했던 동정심과 안타까움 같은 그런 지지 기반을 잃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봉주 후보의 탈락이 강성 팬덤의 그런 어떤 이재명 일극 체제의 뭐 이런 무서운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그래서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김근식 교수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왜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그러면은 다른 소리 내겠다는 정봉주 후보가 표를 많이 못 얻었을까?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지역 대의원, 서울 지역 권리당원 경선까지만 해도 3위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 그 했던 대의원 투표하고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최하위권을 해가지고 이게 뒤집어진 건데 예. 여론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지정당을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무당층.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면 다 제외시킵니다. 그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는 건 알았는데 민주당도 그런 식이에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다른 당 지지자는 일단 뺀다. 예. 이른바 그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도 민주당 지지층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당층은 왜 그냥 응답 잘 안 해요? 잘 안 하죠 대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정도의 이제 그 적극성이 없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대의원 투표에서도 이제 아마 정봉주 후보가 하위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대의원 투표도 대의원은 이제 오랫동안 민주당에 이른바 구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구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정봉주 의원 아마 개인에 대한 호도 평가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지금 이제 나는 다른 목소리 뭐 다양한 쓴소리도 내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지만 그 전부터 비명의 길을 쭉 걸었던 분이 아니라는 거를 대의원들은 봤을 거다. 정봉주의 역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대의원들이죠. 그러니까 그 말의 진정성 그리고 그 플레이가 어떤 플레이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권리당원하고도 다른 또 표심이 있어요. 그럼 정봉주 후보는 이래저래 표를 다 잃은 건 그렇죠. 대의원한테는 비명 아니라고 해서 표를 못 얻은 거고 당원이나 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다른 목소리 내는 비명 될까봐 못 얻은 거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못 얻은 사실 스텝이 꼬이면서 결국 막판에 이제 이렇게 진 건데 저는 정봉주 개인에 대한 제가 뭐 호감도를 평가는 저는 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이 결과에 나온 이 배경에 대해서 모든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 정봉주 같은 그런 목소리 하나 귀담아 듣지 않고 정동두 정도의 어떤 비주류 하나 끌어안지 못하는 이 최고위원 결과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이제 민주당의 앞날에 대한 제가 볼 때 큰 두려움의 표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현희 의원의 또 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갑작스런 대두라고 해야 되나? 약진이죠. 약진 좋은 약진 전폭적인 지지 이건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근데 이런 것이죠. 지금 이제 김근식 교수가 저희 당의 앞날을 걱정해 주시는 감사합니다만 네. 이번 이재명 대표 체제 2기에 대한 당원들의 마음은 네. 좋아. 이재명 1극 체제라고 해도 좋고 2기 이재명 대표 오케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설사 사법 리스크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나와도 대통령 후보 오케이. 저는 그렇게 합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당심과 민심이라고 하는 것의 괴리가 좀 있다는 것이 이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켜 나갈 것이냐가 이제 2기 이재명 대표에게 바라는 것 오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그 국민의 삶을 살피고 비전과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는 길이라고 어제 수락연설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미 당 대표 이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계속 이재명 대표는 뼛속부터 실용이었다라고 계속 이미 메시지를 내면서 이미 당 대표 이후에 당의 모습이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탈바꿈할 것임을 이미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전당대회의 특징은 저는 그것은
되고 나서 그런 길로 가면 되고 그것은 정봉주 후보든 누구든 그런 쓴소리를 안 해도 당은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특징은 뭐냐면 이 시대 정신을 당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실용 정당으로 가되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울 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부를 구성해 주신 것이죠. 잘 싸우는. 그렇습니다. 잘 싸우면서 잘 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번 그 시대 정신을 이기 지도부 구성의 정신을 당원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거 하나만 하고 그럼 키워드 넘어갈게요. 전현희 최고위원 2위로 입성한 전현희 최고위원한테 대통령실은 공식 사과를 해라.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하는 정도로는 우리 넘어갈 수 없다. 공식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하고요. 저는 이제 정봉주의 막판 대추락을 보면서 제가 두려움을 느낀 것 플러스 더 위험한 건 전현희 의원의 아까 약진이라고 하셨는데 예상 밖의 2등이죠. 예상 밖의 2등을 보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런 아주 그냥 결집되어 있는 개딸 중심의 어떤 강성 팬덤 주류 문화에 대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튀는 발언을 하고 이 사람들 비위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라는 것을 입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인자 발언 그 전과 그 후의 득표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살인자 발언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서 한 그 화면을 보시면 제가 볼 때 제 느낌입니다만 준비되어 있는 발언이고 그 이야기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딱딱딱 진행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후보 최고위원 선출을 목전에 두고 막판에 그 살인자 발언을 준비해서 예고된 대로 했고 그것이 뉴스를 타면서 이른바 개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약진해서 2등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정치 공학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내에 앞으로 전체 국민의 민심 아니면 전체 여론 이거 상관하지 않고 개딸들 비위만 맞추기 위해서 내가 정치적 이익이 있다면 하겠다. 그게 친명팔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개딸팔이죠. 개딸팔이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의 일극체제보다 그 개딸들 비위와 개딸들의 한심을 살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개딸이 굽신거리는 모습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박수현 의원한테는 요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초1회? 예. 주말 사이에 초1회라는 이름이 언론에 등장을 했어요. 이게 뭔가 보니까 지난 공천에서 이른바 비명횡사한 비명계 인사들 예를 들어서 박광온, 강병원, 박용진, 신동근, 송갑석, 양기대, 윤영찬, 김철민 이런 분들 15명이 모여서 초일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무슨 저는 모임으로 알고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근데 하여튼 초1회 매월 첫째 일요일 날 만나는 모임일까요? 그 토요일에 보통 그렇게 그렇게 되는구나. 됐었는데 맞네. 예. 그렇다면 1초회로 줘야 될 텐데 하여튼 근데 저는 그런 건 어느 시대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때 의정 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 같은 처지에 있을 때 되게 춥고 어려울 때 서로 등 대고 좀 따뜻하게 체온이라도 나눠보자. 이런 거 자연스럽게 생기는 모임이죠. 그냥 친목 모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훗날을 도모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훗날을 도모할 조직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요. 보지 않으세요? 아하. 왜냐하면 훗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훗날을 도모할 어떤 의지와 그다음에 당내에서 움직일 공간과 그런 환경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우선 본인들이 그런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뭘 해봐야 됐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돼서 이렇게 공고한 그 이기 체제가 확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움직일 공간과 환경이라는 것이 당분간 만들어질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친목 모임이다. 친목 모임입니다. 김근식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일단 친목 모임이다. 친목이죠. 친목이고 아마 이제 서럽고 힘드니까 모여서 같은 이야기라도 나눠보자는 것일 텐데요. 지금 이런 전당대 결과를 보고 초일회가 아니라 초이의 초삼회를 만든들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그 초일회가요.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새롭게란 뜻이래요. 그렇게 해놓고 아마 매달 첫째 일요일에 만날 거예요. 김근식 교수님은 귀 당은 교수님처럼 낙선한 이런 분들 모임 안 만듭니까? 초2회 한번 하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중과 부적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키워드 김근식 교수가 골라오신 키워드 먼저 했죠. 박수현 의원이 골라오신 키워드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갈팡질팡하는 한동훈 대표 하한가로 가져오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6일 날 관훈토론회에서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내용을 법안을 내달라. 법안도 안 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법사위에 올려서 그 문제를 서로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던진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 인터뷰를 보니까 네. 환경이 변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보면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이 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 선거할 때는 네. 뭐 3자 추천안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났으니 이제 안에서 이제 뭐 친윤계 등등 뭐 일컬어진 이런 분들과 뭐 당내 역학관계도 있을 것이고 아직 당을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처럼 장악하지 못한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입장에 보면 당내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입장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 걸 추진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최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제 상황이 당대표 선거 이전과는 당대표가 됐으니 변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소위 우리 그 골프장 카톡 모임이라고 일컬어졌던 거기서 나눴던 이제 제보 멋쟁 해병방에 예, 그렇습니다. 그 제보 공작 의혹 이것까지 특검 안에 넣어야 한다라고 민주당이 그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사족을 또 붙여가지고 공을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민주당이 그걸 받을 리가 없죠. 아니 그 받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선은 예. 흔히 루틴은 그런 거죠. 그런 거 있으면 의혹이 있으면 경찰이 고발해. 그걸 왜 특검에 붙여? 근데 민주당은 좋다. 박찬대 원내대표 그것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래저래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공을 던질랬다가 우리가 거부할 줄 알았는데 그걸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래저래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거죠 지금. 스텝이 꼬이고 있다. 꼬이고 있는 거죠. 민주당 어지간한 건 지금 다 받으면서 가자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 맞죠? 예, 그렇죠. 제가 아까 이현주 최고위원 인터뷰하는데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던져도 다 받을 준비가 약간 된 느낌이에요, 김규식 교수님. 좀 잘된 일이죠.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이 제3자 추천 특검을 공약으로 내걸고 63%를 받은 거예요. 네. 저는 정치인 한동훈이 자기가 당원들 앞에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스스로 말을 뒤집는 걸로 가서는 첫 스텝이 꼬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이제 그 장동혁 최고가 나와서 좀 끝났다라고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고 했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입장에 자기 말에 자기 발언에 책임지를 갈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앞으로 대화가 가능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네.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한 말대로 지킬 것이다, 갈 것이다. 다른 의원들 생각도 그럴까요? 108명의 의원들 생각도 한동훈 그 대표가 부분이 일치할까요? 여전히 남아 있는 이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 대표가 자기 약속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 무슨 말하냐면 당내에 민주적 토론을 걸치겠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분위기가 지금 받자는 분위기가 다소 아니잖아요. 그건 아마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헌신짝 버릇이 버리는 건 정치로서 할 이해가 아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과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자는 것들이 저는 조금씩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제 좀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 이슈를 좀 많이 갔다는 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30초 동안 한 가지만 여쭐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던진 영수회담 그리고 여야 대표회담 이거 받겠습니까? 박수현 의원님.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 김규식 교수님. 맞죠. 저는 한동훈 대표도 지금까지 전당대회 기관이니까 그 대화 제안을 안 했던 거고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영수회담도요? 영수회담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네. 앞으로 민주당의 전략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안사안마다 의견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투트랙으로 계속 제안들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동훈 대표는 퐁당퐁당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한 번은 민주당 제안을 받고 한 번은 그러면 대통령 갈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한 번은 거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자, 정치 고수의 관전 포인트 예고까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